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선거구 후보들은 선거 전 마지막 휴일 총력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현상에 대해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여야 총선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을 찾아 막바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종교시설인 만큼 선거운동복을 벗어던진 후보들은 비교적 차분한 유세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사실 합니다. 이게 표만 구하기 위해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은 사실 유권자들, 신자들한테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후보들은 선거 전 마지막 휴일 나들이 객들도 집중 공략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무심천변이나 명암저수지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찾아 나서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어제 4일, 오늘 3일 남았는데 진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민들, 유권자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서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개 선거구 후보들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충북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30.64%. 이에 대해 야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유권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청주 4개구 중에서 서원구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는 지지자들께서 뭉치고 있는 거 아닌가. 반면 여당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으로 분석했습니다. 나라 걱정돼서 잠이 안 오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결집하고 그런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장으로 나오시지 않았을까.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청주를 찾아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등 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 여야 모두 유종의 미를 위한 숨가쁜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도민체전 개막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진천군에서 17년 만에 열리는 만큼 지금까지 없었던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화려한 개막 행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도민이 다 같이 즐기는 도민체육대회. 올해는 진천에서 열립니다. 전체 30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는데 생활체육은 물론 실업팀 선수와 임원까지 11개 시군에서 4,90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17년 만에 진천에서 열리는 만큼 진천군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개막식 행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최초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초청해 에어쇼를 선보이고 해병대 군악대를 섭외해 퍼레이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대회 기간 내내 VR 체험이나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여러 홍보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볼거리 외에도 즐길거리와 먹을거리 이런 다양한 재미를 주민분들께 선사해드리고자 부대 행사를 다양하게 꾸미게 됐고요. 개막 당일에는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과 국가대표 출신인 이용대, 진종호, 최나연 등 체육 스타들의 사인회가 열리고 특색 있는 드론쇼도 펼칩니다. 가수 하이키와 진성, 김연자, 김다연, 나태주의 축하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도민체전은 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이 한때 오래된 축제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진천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지역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축제의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천을 뜨겁게, 충북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63회 충북 도민체육대회는 오는 5월 9일 목요일부터 사흘간 이어집니다. CJB 박원입니다. 올해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은 치솟는 농자재와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충북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미래 대체 작물인 가루쌀을 재배하는 청주의 한 대규모 쌀 생산 지역입니다. 쌀값 하락이 이어지자 20여 농가 60헥타르의 농경지에서 가루쌀 재배를 시작한 겁니다. 정부의 헥타르당 600만 원이 넘는 전략작물 직불금도 작물 전환의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아직 불확실한 판로 확보가 걱정입니다. 수입 밀가루에 비해서 가루쌀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식품업계에서도 함부로 대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체 식품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의 쌀 재배 면적이 올해 70만 헥타르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년 새 재배 면적과 생산량 모두 3%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2.5% 감소했던 도내 벼 재배 면적이 올해는 4.8% 줄어든 3만 795헥타르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벼의 작물 전환을 신청한 농지 면적은 콩 종류가 229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가루쌀과 조사료, 옥수수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치의 92%가 신청했는데 다음 달까지 10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라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지금 작업률이 낮은 밀, 콩, 조사료 등 이런 걸 작업률을 높여서 쌀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작물 전환이 효과를 보려면 대체 작물의 판로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태안천리포 수목원은 해마다 봄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목련을 주제로 축제를 여는데요. 올해는 50년 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목련 정원이 축제 기간에 개방돼 귀한 목련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TJB 장석영 기자입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목련들이 거대한 꽃동산을 이뤘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목련부터 노란색, 보라색, 진분홍 목련까지 진귀한 목련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중국 고유 멸종 위기종이자 세계적 희귀종인 제니목련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큰 나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1984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 수목원에서 천리포 수목원에 기증한 겁니다. 목련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해설 들어보니까 다양한 목련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예쁘네요. 태안의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개화 시기가 제각각 다른 다양한 목련들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목련을 감상할 수 있는 천리포 수목원. 특히 올해는 수목원이 50년 동안 목련 특화 부지로 가꾼 2만여 제곱미터의 산정 목련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연구용으로 희귀한 목련을 한두 그루 심기 시작해 지금은 926종류나 됩니다. 수목원을 직접 가꾸는 정원사의 해설을 들으며 3시간 동안 산정 목련원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목련을 저희가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종자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에서 종자를 저희가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한 또 저희가 또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50년 만에 열린 비밀의 정원. 희귀한 목련들로 가득한 산정 목련원은 4월 21일까지 이어지는 목련 축제 기간에만 일반에 공개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사전투표 동료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석 충주시 의원을 절도와 재물손고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철거한 현수막을 포함해 27개의 사전투표 현수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직적 범죄 행위 가능성 등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도는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연면적 3만 500제곱미터 규모의 가칭 충북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충북연구원에서는 충북아트센터의 역할과 건립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건물 540제곱미터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괴상군 괴산읍에서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이 야산으로 옮겨 붙으며 임야 0.01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이에 앞선 오전 11시쯤에는
제천시 청풍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500제곱미터가 소실되고 인근 양봉장으로까지 불이 옮겨 붙으며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신도들의 헌금을 갈취한 유사종교단체 6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며 신도 4명으로부터 6억 원이 넘는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며 신도들을 위협하고 일부 신도들에게는 금식을 강요하거나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23도에서 25도 사이의 낮 기온을 보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예상되며 6도에서 11도 사이의 아침 기온과 23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CJB AI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